네, 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들의 노동 실태가 어떠한지 며칠 전에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들의 노동 환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GPS 장치를 달아서 움직이는 동선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기자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진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80살 박국자 할머니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대구시 남구 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모읍니다.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한 지 벌써 20년째. 취재진은 할머니의 리어카에 GPS 위치 정보 장치를 부착해 일하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할머니의 폐지 수집 노동이 시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틀 20시간 동안 18km를 걸으며 폐지를 수집해 12,000원을 벌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분류하고 종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박스 만드는 원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수입에 의존하고 살아야 안 됩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다른 생계형 노인 9명에게도 GPS를 활용해 분석해 보니 하루 평균 11시간 20분을 일하고 시간당 948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폐지 수집 노인 수를 추산해 봤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장구 개수 등을 활용해 산출한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 수는 전국에 적어도 15,000명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정부 통계 자료는 전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의 수를 추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그리고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GPS를 기반으로 한 노인들의 평균 폐지 수집량을 15,000명의 노동으로 환산해 본다면 연평균 폐지를 수집하는 양은 24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도시 지역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폐지 재활용량의 60%에 해당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자, 손수레에 GPS 장치를 달아서 그분들의 어떤 동선을 분석한다. 이 착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가 평소에 거리에서 그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많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폐지 줍는 노인들이 나오는 풍경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노인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부의 실태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들을 보호할 제도나 정책도 마련되지가 못했는데요. 이 노인들의 폐지 수집이 단지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도 취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서 실태 조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노인들의 노동 시간과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GPS를 리어카에 달았습니다. 실태 조사라는 취지에는 단순히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는 GPS를 달아서 측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 기자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두 갈래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의 어떤 빈곤 문제, 생계 문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하는 그런 노동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줍긴 하지만 이것이 뭐 자원 재활용 측면이라든지 또 환경 미화 측면에서 분명히 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지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그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KBS가 그 폐지 수집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분석해 본 건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 수를 전국에 15,000명이라고 추정했을 때 그 노인들이 연평균 24만 6천 톤의 폐지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그 노인들이 보통 도심 주택가에서 주로 폐지를 주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 도심 지역 단독 주택에서 모두 86만 톤의 폐지가 배출됐는데 이 중에 40만 톤이 재활용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계산하자면은 노인들이 단독 주택에서 배출되는 그 쓰레기 재활용에 약 60%에 해당되는 양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공공 일자리 같은 걸로 좀 돌릴 수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노인들이 약 시급 950원 수준의 아주 열악한 노동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공적 가치가 확인된 만큼 이 수집 노동을 제도에 편입해서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진이 폐지 수집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에 편입했다고 가정해보니 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간 약 987만 원을, 공공 일자리는 약 594만 원을 폐지 수집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일자리 제도의 그 임금적인 측면만을 계산한 것이고요. 만약 그 사회적 가치분을 더하게 된다면 그 노동 대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급이 지금 950원 평균을 내봤더니 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 950원은 그러니까 이른바 고물상한테 노인들이 그 폐지를 팔아서 받는 돈이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뭐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공공일자리로 돌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 임금을 뭐 누가 어떻게 주게 되는 겁니까? 자치단체가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각 자치단체에서 학교 앞 안전 지킴이라든지 환경 미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공공 일자리를 노인분들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약 폐지 수집 노동이 공공 일자리로 편입되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 노인의 폐지 수집 노동에 자치단체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법 개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 녹취록을 취재해서 평소 이 폐지 수집 노동에 관심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 굉장히 생각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이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또 이제 열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 빈곤 노인분들이 안전하고 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였습니다.